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선 당신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철옹성 같은 논리의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맞아 이런 수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너희가 뭘 하든 절대 안 돼 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자신감의 근원이 대체 뭔지 그걸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네, 정말 궁금하죠?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그들이 설계했다는 시스템 그 자체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석의 독점이라는 건데요. 자, 해석의 독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 즉 서사를 만드는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상 그들이 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막강한 독점권을 어떻게 지켜낼까요? 여기서 이 주장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방어 기둥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독점. 둘째, 절차적 알리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의 역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야말로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든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 데이터 독점. 이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서버 기록, 실제 투표지, 시스템 로그 파일.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한쪽에서만 독점적으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도둑이 집 열쇠를 쥐고 있다. 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나요? 도둑을 잡으려면 집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집 열쇠를 도둑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절차적 알리바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봐도 통계적으로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과정이 완벽했으니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죠. 일종의 방패막이로 쓰는 겁니다. 결국 이 절차적 알리바이라는 방패는 어떤 효과를 낳을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조차도 그냥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라거나 통계적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치부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입증 책임의 역전.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정말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문제를 제기하는 도전자는 증거에 접근을 권한이 전혀 없는데 조작이 있었다는 걸 물리적 증거로 직접 증명해야만 해요. 반면에 방어하는 쪽은 어떨까요? 모든 증거를 자기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어디 증거 한번 가져와 보시죠 라고 말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도 자체가요,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게임을 만들어내냐면 아주 결정적인 내부 고발 같은 게 터지지 않는 이상 방어하는 쪽이 매번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주장이 내리는 최종 결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주장의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더 이상 사실을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권력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이 현실을 정의하고 통제할 것인가? 바로 그 권력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 싸움의 목표는 뭘까요? 사실관계를 따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요. 그들의 목표는 첫째, 자기들이 선수이면서 동시에 심판, 그리고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둘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서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견고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맞서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이 판을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주장이 제시하는 마지막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미국 정치 상황을 예로 듭니다. 기존의 규칙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게임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제부턴 내가 심판이다. 당신들이 나한테 증명해봐. 이렇게 권력의 위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공수를 전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은 결국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주장이 묘사하는 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